불을 끄고 볼륨을 낮추고 들어주세요. 오늘 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공연이 끝난 뒤 텅 빈 객석에서 안내원 한 명이 누군가를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0번 좌석의 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의 관객 이름에는 그날 마지막으로 극장을 나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해외의 오래된 오페라 극장에서 야간 무대 보조로 일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소품을 확인하고 객석과 무대 뒤 출입문을 잠갔습니다. 안내원들은 관객이 나간 직후 퇴근했기 때문에 자정 무렵에는 무대팀만 남았습니다. 그 남자는 붉은 제복을 입고 중앙 통로에 서 있었습니다. 제복은 우리 극장 것과 비슷했지만 금색 단추의 문양이 달랐습니다. 그는 늦은 관객을 특별석으로 안내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객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남자가 손을 내민 곳에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0번 좌석으로 가는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번호는 없다고 하자 무대 아래 통로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악단석과 장비 창고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자가 내민 표에는 제 직원 번호와 퇴근 시간, 평소 이용하는 출구가 인쇄돼 있었습니다. 발권 장비로 만든 것처럼 바코드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극장 보안실에 연락했습니다. 보안 요원은 모든 안내원이 퇴근했고 객석 문도 잠겼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통화를 듣더니 지연된 안내 방송을 믿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객석 스피커에서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점검이 끝났으니 무대 뒤 문을 열겠다는 녹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방송에 맞춰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조명실에 전체 작업등을 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불이 들어오자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첫 번째 줄 의자마다 안내원 명찰이 한 장씩 놓여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직원들의 이름과 퇴근 순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명찰은 무대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뒤에는 0번 좌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무대 바닥에 작은 승강 장치가 조금 열려 있었고 아래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내려가지 않고 보안 요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막이 내려오며 객석과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무대 뒤 인터폰에서는 의상팀 직원 목소리로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이 들렸습니다. 의상팀 직원은 이미 숙소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인터폰의 목소리는 그가 공연 중 자주 하던 문장을 이어붙인 녹음이었습니다. 무대 옆 소품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붉은 제복 여러 벌과 관객이 버린 표, 직원들의 짧은 대화가 담긴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극장 내부 지도에는 혼자 점검하는 구역만 붉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소품실 거울 뒤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손님을 제 시간에 앉혀야 공연이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찍힌 표를 찢으며 무대 아래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비상막을 올리고 모든 작업등을 깜박이게 했습니다. 외부 경비와 무대팀이 이상을 알아차리게 하려는 신호였습니다. 남자는 객석 쪽이 아니라 무대 천막 사이로 달렸습니다. 위쪽 발판에서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극장 구조를 아는 사람처럼 조명 다리와 의상 보관층을 지나갔습니다. 보안 요원이 반대편 계단을 막았지만 남자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수색 끝에 오래 닫아둔 프롬프터 공간에서 담요와 음식, 복사된 직원 출입표가 발견됐습니다. 벽에는 공연이 끝난 뒤 혼자 남는 사람들의 좌석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번호만 0이었습니다. 공간 안에는 작은 인쇄기도 있었습니다. 관객이 버린 표에 디자인을 복사해 직원 이름과 시간을 넣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좌석 번호는 각 직원이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장소를 뜻했습니다. 의상팀은 6번, 조명팀은 14번. 저는 무대 아래 출입구라서 0번이었습니다. 남자는 표를 초대장이 아니라 이동 순서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녹음기에는 공연 중 직원들이 주고받은 짧은 말이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이상 없습니다. 먼저 퇴근하세요. 같은 문장들이었습니다. 서로의 목소리를 믿고 문을 여는 극장 습관을 이용하려 한 듯 했습니다. 마지막 파일에는 아직 녹음하지 않은 제 목소리로 보안 요원을 돌려보내라는 문장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보안팀이 천장 통로를 다시 살피자 오래된 황희 덕트 안에서 붉은 실이 발견됐습니다. 실은 여러 출입문의 안쪽 손잡이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무대 장치처럼 멀리서 문이 움직임을 시험한 흔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장치를 그대로 보존했고 극장은 모든 야간 점검을 2명이 함께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날 새벽 객석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0번 표가 다시 중앙 좌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대 쪽에 있었고 그곳에 표를 둘 사람은 없었습니다. 표 뒷면에는 공연이 끝난 것이 아니라 관객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극장은 며칠 동안 모든 통로를 확인했습니다. 남자는 과거 단기 작업자일 가능성이 있었지만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발권 기록에도 제 이름의 표는 없었습니다. 저는 계약이 끝나자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이후 공연장에서는 마지막까지 남지 않았습니다. 빈 객석을 볼 때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 허리를 숙이던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몇 달 뒤 집으로 공연 표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극장 이름은 같았지만 공연 날짜는 건물이 보수로 문을 닫은 기간이었습니다. 좌석은 0번, 입장 시간은 자정이었습니다. 표 뒷면에는 출입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관객 입구가 아니라 제 집 현관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 복도에서 3번 종이 찢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 아래로 붉은 제복 단추 하나가 굴러 들어왔습니다.